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한솔재지에 대해서 빠르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재지는 세안재지로 설립이 돼서 삼성그룹에 인수가 된 다음에 93년도에 한솔이 삼성에서부터 계열 분리됩니다. 범삼성과 가계도를 보면은 2인이 고문 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요. 15년도에 이 한솔재지가 홀딩스 분할을 해가지고 재상장된 것이 지금의 한솔재지이고 최대 주주는 이제 홀딩스 외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한솔그룹에는 꽤 많은 상장회사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모체이자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각양각색의 종이를 만드는데요. 산업용지, 인쇄용지, 그리고 특수지 이렇게 다양한 종이를 만듭니다. 국내 1위 제지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업용지의 46%의 점유율, 인쇄용지의 22% 점유율을 갖고 있고 특수지의 일부인 감열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수요의 사실상 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재무구조를 먼저 보면은 순수 현금성 자산은 1000억 정도고 이자 발생 부채가 1조거든요. 이 현금성 자산이 좀 부족하다 싶죠. 그래도 이제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 그리고 기타 유형 자산 등을 감안하면은 뭐 바로 회사가 망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재무구조가 좋지는 않지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업계에서의 지위, 그룹사의 지원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크레딧 시장에서 회사채 등급 A, 기업어음 A2로 후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5천억에서 위로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00억에서 한 12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21년도에는 조금 좋지 않았었고요. 감익을 했었고 일단 전망으로는 22년도에 이게 회복이 된다고 추정이 되어 있었죠. 매출 분류를 해보면은 과거에는 인쇄와 산업용지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제 특수지 쪽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여기가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는 골고루 비중이 3대 3대 3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분산이 잘 되어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좀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내수와 수출의 전체 비중을 따져보면은 내수가 4고요. 수출이 6 정도 되는데 특수지 쪽만 좀 해외 쪽 위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익에서 뭐가 기여를 하고 있나를 보면은 최근에는 인쇄나 특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업 적자가 나고 있고요.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견인했던 겁니다. 마진율로 봐도 산업용지 쪽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턴을 하려면은 이게 어느 쪽에서 이렇게 좋아지는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요. 이미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지만은 애널리스트 추정치는 훨씬 벗어난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2배가량 영업이익 차이가 나면은 이 추정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좋아졌습니다. 자, 살펴보니까 지종별로 골고루 좋아졌는데요. 다 흑자 전환했고요. 특히나 특수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완전히 대박이 났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뭐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면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 궤적을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정을 하려면은 사실은 구조를 이해해야 되죠. 종이는 나무를 베서 펄프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재질을 만드는 거니까 재지의 P와 펄프의 C를 통해서 이 마진을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분석의 시작일 겁니다. 일단 최근에 계속 인플레이션, 원자재 대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펄프 쪽도 가격이 꽤 올랐죠. 그리고 여전히 좀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원자재가 올랐으니까 부담이 생길 텐데 회사들이 재지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인쇄용지부터 해서 15% 정도 5월부터 올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발표된 걸 보니까 정말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특수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라서 이게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원재료인 펄프 가격이 올라가면은 GPM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격을 또 올리게 되고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펄프가 안정화되면 이렇게 마진이 나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 그런 구조거든요. 거기에 투입 원재료의 시차 레깅을 감안하면은 뭐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2분기에 일부 제품 가격의 인상에서 효과를 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절대적이냐 보면은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면 또 펄프가 올랐기 때문에 일부 6월 말쯤부터는 역전되는 구간도 발생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22년도 1분기 대비 2분기로 갈 때 GPM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펄프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수혜를 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가능성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물류 비용입니다. 실제로 회사는 가격 인상 명분으로 해상 운임의 상승을 들었거든요. 운임을 짐작할 수 있는 요소인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은 이 정점을 찍고 나서 다소 하향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더 떨어지게 되면은 펄프가 다소 오르게 되더라도 이익률이 방어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환율이죠. 수출이 60% 정도를 차지하는 업체에게 환율의 상승은 그 의미가 있겠죠. 일단 팔 때 좀 유리하고 환상할 때도 득본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운임이 빠지고 있고 환은 한 1,300원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펄프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앞으로 한 8, 9월쯤에 추가적인 종이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골판 접체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격 인상을 했고요. 다른 종이 쪽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회사 GPM 같은 경우에는 얼추 또 방어가 되겠죠. 자, 22년도 3분기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매출 5,200억에 영업이익 260억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틀릴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가 통상적으로 제지업의 비수기기는 해요. 그래서 로 시나리오에서는 매출액을 조금 줄어드는 걸로 잡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 한 5,5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계절성이 다소 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격 인상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6,300억 정도 요 사이에서 매출이 발생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GPM 같은 경우에는 방어가 된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판관비는 고만고만하니까 이 정도 잡아주면은 예상 영업이익은 350억에서 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또 잘 나오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대략 상반기에 영업이익 700억 정도 벌었고 하반기에 또 한 700억 정도 본다고 치면은 영업이익 1,500억에 순이익 1,000억 정도가 될 텐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3,300억 정도니까 POR 기준으로 2배, PER 기준으로 3배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PBR도 0.5배니까 이거를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기게 되죠. 이걸로 엄청 대박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사양산업에 꽁초 취급받는 주식치고는 양호한 그림이 나올 것 같다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DPS 400원 정도 레벨을 계속 줬는데요. 이게 한솔그룹의 캐시카우로서 그 정도는 주는 것 같고요. 예전에 이익이 잘 나올 때는 700억 원도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 레벨에서 400원 정도 잡으면 배당 수익률이 한 2.5%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700원을 주면은 한 4.5% 정도 요 사이 되는 그 정도의 하방이 존재하겠습니다. 자, 자본이 계속해서 쌓인 반면에 주가는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갭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축소를 기대한다 이런 거였고요. 자, 트레일링 영업이익을 보면은 벌어지는 구간이 또 발생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 한 1,400억, 1,500억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이중으로 이게 갭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물론 이럴 때 안 갔으니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은 확률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에 떠들거리로 친환경 패키징 하면은 제지업에 뉴 밸류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할 텐데요.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적으로 한솔재지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파생되는 다른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올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